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1월 29일 기술적 분석이 좋은 모닝 브리핑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금리 결정은 동결. 이미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 흐름이었고, 다만 이제 파월이 최근에 정치적인 어떤 이슈에 좀 휘말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거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있지 않을까. 이전에는 계속 이제 답변을 거부했지만 이제 말 그대로 말년이고, 최근에 대놓고 그런 일들에 좀 말렸었기 때문에 좀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묵묵부답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기자들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도 기자들이 질문하면 답변하지 않겠다, 질문하면 답변하지 않겠다, 뭐 이런 식으로 갔었는데, 어찌 됐거나 그러다 보니까 그냥 뻔한 이벤트가 돼 버렸다. 따라서 이제 장 마치고 발표하는 빅테크들의 실적이 시장의 방향을 좀 가늠하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은 저도 이제 그 흐름을 봐야 되고, 미국 시장은 말 그대로 이 실적 자체는 서프라이즈가 어떻게 보면 대부분, 많을 때는 거의 88%에 육박하고 그렇지 않아도 70%대를 유지하기 때문에, 사실 이 그 예측을 넘어서느냐보다는 어닝콜이 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뭐 그것까지 보게 되면 제가 올리는 게 좀 늦어질 것 같아서 먼저 장 전에 지금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 결국은 그 흐름에 따라서 지금의 박스를 그나마 조금이라도 벗어날 수 있는가, 그쵸? 제가 미국 같은 경우에는 포지티브 박스라고 이야기 드렸죠. 그런 흐름들을 만들 수 있을지 어떨지가 관건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다. 이 숫자에는 분명히 어떤 매출 증대나 수익 증대 같은 긍정적인 부분이 있겠지만, 제가 집중하는 부분은 계속 이 당일 전략이나 이런 부분에서 이야기 드리지만, 결국은 이 지출, 그쵸? 하이퍼스케일러들의 어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 운영 업체들의 지출과 수익성에 좀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을까 싶고, 여기에서 좀 삐끗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그동안 이제 반도체 생산 업체들이 좀 이끌었었던 반등을 다시 되돌리는 그런 흐름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은 정말 폭주기관차처럼 달리고 있죠. 특히나 지금에 와서 사실 밀리지도 않았는데 개인들이 여기에서 대량의 ETF를 들어가는 이런 흐름들 보게 되면, 제가 그 라이브 방송 때 몇 번 지적해 드렸다시피 이 최근 몇 년간의 시장의 슈팅이 나올 때의 트렌드는 ETF입니다.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테마가 형성되면 ETF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기고 거기 돈이 들어가죠. 대표적으로 이제 로봇 테마 같은 경우에도 사실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그나마 최근에 좀 더 올라와 가지고 더 커지긴 했는데, 전체 업종이나 테마별로 보게 되면 크지 않은데 거기에 돈이 몇백억 몇천억씩 들어오다 보니까 ETF는 말 그대로 단순하게 그냥 매수를 들어갈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곧버스가 있는 업종보다는 없는 업종이 훨씬 많고, 그러니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시장을 올리게 되는 촉매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런 어떤 왜곡된 흐름들이 시장을 좀 휘감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 이전에도 한번 이야기 드렸지만 욕먹을지언정 지금 구간에서 매수는 이야기 못 드리겠다. 특히나 라이브 방송 때 주도주들 중에서 그나마 매수한다라면 반도체밖에 없다라고 이야기 드렸죠. 근데 반도체도 이제 올 만큼 왔다라고 보기 때문에 사실 그런 이야기들이 어렵고, 그렇다 보니까 좀 어떻게 보면 대안 투자로 계속 눈을 돌리고 있고, 시즌2는 계속 그 흐름으로 어느 정도 재미를 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지수가 여기서 더 가든 말든 한국 시장과 한국 종목에 그렇게 크게 관심을 두는 것은 좀 만만치 않다. 뭐 정말 고수분들이, 매매 잘하시는 분들이 하는 거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부류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특히나 직장인분들이 지금 막 추격해 가지고 마음이 편할 리가 없기 때문에 저는 좀 피하고 싶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간단하게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저희 관심 있으시면 카페 오시면 안내되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나스닥 선물 30분 흐름을 보게 되면, 최근에 이 상승 흐름은 반도체 생산 업체들,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특히나 그동안 그 빅테크 중심의 대형주들이 올랐다라고 그러면, 이제 시게이트부터 뭐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나 뭐 이런 중소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고, 이런 종목들을 자극한 것 중에 하나는 역시나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상당한 좀 역할을 했다. 다만 이제 빅테크들 실적에 앞서서 그 칩을 쓰는 쪽에서는 지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과연 이제 수익성과 이런 것들이 숫자로 혹은 가이던스로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좀 방향성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고, 제 개인적인 관점은 여전히 박스에서 크게 벗어날 가능성은 적어 보인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시장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 또 갭을 만들죠. 진짜 이런 흐름들은 상상할 수도 없는 어마무시한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 개인들이 여기에서 매수를 들어가는 거는 진짜 이것도 정말 믿을 수 없는 흐름이다. 최근에 코스닥에서 개인 투자분들이 많이 빠져나오고 있는데 저는 올바른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 누차 코스피 올라올 때도 강조했지만 확보한 현금들은 굉장히 소중하게 쓰시라. 나중에 못 이겨가지고, 그러니까 내가 내 심리와 분에 못 이겨가지고 추격하는 거나 이런 일 없이 기다리게 되면 반드시 기회는 오게 되어 있습니다. 당장에 뭐 오늘 내일 뿐만 아니라 1-2주, 한두 달, 이것들이 내 투자의 어떤 인생에 있어서 성패를 가늠하는 거 혹은 좌우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흐름에 너무 휩쓸릴 필요 없이 내가 꼭 해야 하는 거,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것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어제 이야기 드렸지만 더 올라왔다라고 해서 관점이 변하진 않거든요. 저는 무지하게 비싸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그게 무기인 코스닥이긴 하지만 반드시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 따라서 내 전략이 없다라 그러면 무턱대고 들어갈 이유가 전혀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저는 쇼츠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